자,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1차 함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y는 ax 더하기 b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울기, 여기가 y절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물론 당연히 저 식을 변형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모양으로 똑같이 돼요. 왜냐면 ax 더하기 c 넘기고 b로 나누면 y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랑 얘의 차이는 b가 0일 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차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기울기 알면 되고요. 기울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알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거의 기울기가 3이래. 그리고 2,1을 지난대 라고 하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하고 기울기가 3이니까 3x로 시작. 그 다음에 2,1을 지난데 6이잖아? 근데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로 맞춰주면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기울기가 3, 2,1을 지난데 x-2, 그리고 뒤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어쨌든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돼.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하면 뭐냐? 뭐 맨 위에 있는 거 보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면 y는 m 써주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1, y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래. x축에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면 뭐 결국 이런 거 아니야? x1, y1을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하대. x1, y1을 지났는데 x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여기서의 y좌표들이 전부 다 y1인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은 y는 y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y축에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렇게인 거잖아? y축에 평행하면 요 식이 전부 다 x1인 거니까 x는 x1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말한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얘로 쓴다 이건데, 무슨 말이냐? 자, 얘는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면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걸로 쓸 수 있지. 뭐 a라는 거는 기울기니까 m이고, b라는 거는 뭐 그냥 0 대입하면 y1-mx1인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y는 y1이라고 하면 ax 더하기 b에서 기울기가 0이야. a 값이 0이고 그 다음 b 값이 y1인 거잖아? 쓸 수 있어. 근데 얘는 x는 x1이래. 그러면 이 식으로는 표현을 못한다? 왜냐면 이 식에는 y가 살아있어요. y가 살아있는데 여기는 y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얘 y를 지워줘야 돼.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b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y가 날아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면 x-x1은 0 넘어가면 x는 x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x 더하기 b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1차 함수에서 함수라는 거는 뭐 뒤에 함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할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의 x에 여러 개의 y가 다 대응이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1차 함수를 나타낼 때는 그냥 y가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데, 얘도 결국에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요걸 나타낼 때는 y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요 b까지 미지수로, y의 개수도 미지수로 남아 있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포함 관계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완전 포괄적인 거야. 완전 포괄적인 거니까 포함된다, 부분 집합 관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중간에 두 점이 주어졌대.
뭐 예를 들어서 1,1을 지나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라고 하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x좌표가 1 증가할 때 y좌표가 3 증가하니 거니까 얘 그냥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를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또 아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니까 3x-2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결국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절편이 a, y절편이 b래. x절편이 a,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고 하면 얘는 그냥 a, 0 그리고 0,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기울기는 a 빼기 0, a, 0 빼기 b, 마이너스 b. 다시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그 다음에 더하기 b잖아. 그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거를 넘기고 b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돼.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를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까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사실 몰라도 그냥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 사실 구할 수 있긴 한데 얘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서 요 식도 다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도 했겠지만 여기서 A라는 게 이제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이 기울기가 우리 3학년 2학기 때 했던 삼각비 알아요? 기울기가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잖아. 근데 이거 뭐랑 연관이 있지? 삼각비에서? 탄젠트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래. 근데 기울기를 준 거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X축이랑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이 60도래. 그러니까 요게 60도라는 거야. 그럼 요거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3이겠죠? 그래서 탄젠트 60도 다들 알지? 그치? 너네들은 한지 얼마 안 돼서 다 기억하지? 사인 30도, 사인 4, 이거 다 기억하지? 그치?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우리 대수할 때 또 해야 되니까. 다시,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은, 기울기, m이라는 애는 탄젠트 60이야. 그러니까, 루트 3이다. 기울기를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15쪽으로 넘어가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2차 함수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갑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거랑 y는 6x랑 연립을 하래. 다시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랑 1차 함수 6x랑 교점을 구하고 싶어. 우리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다시 어떤 함수들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연립해야 되잖아. 연립한다는 건 같다라고 한 다음에 식을 계산한다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게 6x랑 같다가 나오겠죠? 근데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식을 조작해도 근이 변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얘가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10x 그게 0이다가 되겠죠.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0이랑 10인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랑 10인 건데, 그러면 방정식에서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방정식에서의 근이 의미하는 거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관련이 있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y는 6x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10이라는 거야. 얘 연립한 거의 근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도 똑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0이라는 직선이 있어. 내가 얘네 둘을
연립할 거야. 연립하면 뭐라고?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에 대한 식이 나와. 무조건 교점에 대한 식이야. 다시 뭔 말이냐? 여기서 다시 연립했잖아. 그치? 근 나오잖아. 그러면 그 근이 교점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하면 무조건 교점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도 0이겠네? 어차피 0인 거니까 두 개 더해도 0인 거겠지?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어. 그럼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니까 이거 몇 차식이야 얘들아? x, y에 대한 1차식이죠? 1차식은 우리가 뭐야? 직선을 나타내. 그치? 그럼 여기 2를 나타낸다라고 해봐. 2 썼다라고 해봐. ax 더하기 2a 프라임 x, by 더하기 2b 프라임 y, c 더하기 2c 프라임. 이것도 뭐야? 직선이야. 3을 넣어도 직선이고 4를 넣어도 직선이고 뭘 넣어도 다 직선이야. 그래서 그냥 K를 썼다라고 해볼까? K를 썼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K의 값에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애지? 그죠? 다시 K의 값에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애야. 그럼 뭔 말이냐면 어쨌든 직선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식의 시초가 얘네들을 연립한 거잖아. 연립하면 뭐라 그랬지? 교점에 대한 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교점에 대한 식인 거야. 다시 직선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는 0, c 프라임 0 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연립했어. 그럼 얘는 무슨 식? 교점이랑 연관이 있는데 직선이야. 그래서 얘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살짝 이해가 안 될 거야. 뭔 말인지. 자,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요. 밑에는 예시 보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라는 직선이 있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그려볼 건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죠.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얘는 교점이 뭐지? 연립을 해보면 빼보면 3y-3은 0, y가 1이네. 그럼 x도 1이죠? 1,1 이렇게 되겠다. 다시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두 직선이 교점이 1,1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얘네들을 연립을 해볼게. 어차피 두 개 다 0이니까 둘이 더해도 0이다. 근데 k를 곱해도 똑같이 0이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똑같이 0이야. 그럼 내가 k에다가 그냥 1 대입을 해볼까? k에다가 1 대입해 봅시다. k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거 그려볼까? y는 2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뭐야, 뭐 대입할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y 더하기 6y 더하기 7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7y 마이너스 5는 0 그래프 그려보면 y는 7분의 2x 더하기 7분의 5야. 그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얘자 K 뭐 넣어볼까? 2? 그래요, 2. K 2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3y 는 0이네. y는 x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들이 바뀌어. 그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는데 얘네 셋의 공통점은 무조건 교점 1,1을 지난다 라는 거겠죠. 1,1 지남, 1,1 지남, 1,1 지남.
그래서 결국에 두 식 연립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교점을 지나는 식이야. 나중에 원에 가서도 할 건데 원은 x랑 y의 2차식이거든? 그래서 연립을 했어. 그럼 2차식이야? 그럼 원 모양이 그려질 거야. 근데 교점을 지나는. 근데 연립했더니 xy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면 직선이야. 교점을 지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절대 표현 못하는 직선이 딱 하나가 있어. 우리가 절대 표현 못하는 직선이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K 곱해져 있는 얘 있잖아. 얘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지? 이거 직선의 식이잖아? 근데 얘가 표현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아까 말했던 거. x축의 수직인 y축의 평행한 직선은 못 표현하잖아? 왜요? y가 살아있어서. 그지? y가 살아있어서 얘는 표현 못하는 거야. 다시. 얘가 살아있어서 얘는 표현을 못해. x는 1 이런 거 표현을 못해.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얘가 살아있잖아. 얘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1을 지나는 직선. 근데 하나 빼고 뭐 빼고? x-2y 플러스 1은 0. 요 직선은 제외.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을 못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직선 1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3은 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k가 있는 거 없는 거 빼고 생각해 봅시다. k가 없는 거부터 계산해 보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그리고 k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는 0이야.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뭐랑 뭐를 연립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직선 두 개를 연립한 거야.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네 둘이 연립을 할 건데 얘에서 얘를 빼자. x 날라가. 3y-3은 0이야. y가 1이네. x도 1이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1,1을 지나는 직선인데 k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 자, 기억 봅시다. 기억.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난다. 맞죠?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니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1,0을 지난다. k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때? x 마이너스 x 날라감. 2y 더하기 y 3y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그럼 얘는 그냥 y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근데 얘가 1,0을 지나니? 안 지나죠? y좌표가 1이어야 되니까 안 돼. 얘는 틀림. 디귿 k 값에 관계없이 0,0은 지날 수 없다. 맞나요? 얘가 1,1을 지나는 직선 전부 다를 표현한 건데 딱 하나는 제외잖아. 뭐? 얘. y는 x는 제외하는 거니까 얘는 빼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0,0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0,0은 절대 지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디귿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까지 물어보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위치 관계라고 하면 뭐 중학교 때도 다 했겠지만 만나냐 안 만나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위치 관계. 가훈아 뭐라고? 위치 관계?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세 점에서 만나냐, 몇 점에서 만나냐, 계속 만나냐. 인데 직선 두 개가 안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평행하면 안 만나겠죠? 그럼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 x가 똑같이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 기울기가 두 개가 같으면 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언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나? 언제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계속 만날 수도 있나? 일치하면? 그럴 때는 기울기도 똑같고 뭐 지나는 한 점 또는 y절편도 똑같아야겠죠? 그치?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 수직일 때. 직선이랑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그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이때는 여기서의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러고 여기서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곱한 m이랑 m'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시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직이래. 그러면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왜요? 봅시다. 좌표 평면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있대. y는 mx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y는 m'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대. 근데 얘네 둘이 직각이래. 그러면 기울기 m이랑 m'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여기다가 x는 1이라는 선을 한번 띠 그어볼게. 띠. 그러면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죠? 1,m. 여기 좌표 구할 수 있죠? 1,m'. 그 다음에 여기 0,0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피타고라스 삼각비. 근데 그 중에서 피타고라스 해보면 자 여기를 뭐 O라고 그러고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해봅시다. OA의 제곱은 OB 제곱이랑 더해서 AB 제곱이 되어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식 한번 써봅시다. OA 길이의 제곱은 어때? 0,0이랑 1,m의 길이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이죠. OB 길이의 제곱은 0,0이랑 1,m' 제곱은 m' 제곱 더하기 1이죠. 근데 그게 AB 길이의 제곱이랑 같대. 근데 AB 길이가 뭐냐면 m에서 m' 뺀 거야. 그거의 차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저거 제곱해봅시다.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i네. 그러면 m제곱 날라가고 m'제곱 날라가서 슉슉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두면 되는 건 어떤 두 직선이 있을 때 얘네들이 수직이다, 얘네들이 직교한다 라고 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얘는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세 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실수를 구하래. 세 직선이 있어. 세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세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 삼각형 이뤄 안 이뤄? 이뤄죠? 왜냐면 여기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언제 안 될까? 삼각형이? 직선 두 개가 평행할 때. 이러면 삼각형 안 만나죠. 왜냐면 삼각형이 만나려면 선이 세 개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교점도 세 개여야 돼. 그러니까 점이 세 개여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면 교점이 또 한 개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직선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y 마이너스 2x는 0. 얘가 세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얘네 둘이 평행할 때를 생각해 볼까?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려면 A가 2여야죠. Good.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고 해볼까? 여기 기울기 2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 2이려면 A는 마이너스 4여야죠. 그치? 얘네 둘이 평행 절대 안 하죠. 기울기 다르니까. 그러면 평행한 건 했어. 평행한 건 했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해보자. 근데 얘랑 얘 직선 완벽하게 두 개 나온 거의 교점은 구할 수 있죠. 직선이랑 직선이랑 교점 구할 수 있잖아. 그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빼봐. 3x-3인 0이야. x는 1, 그때 y는 2.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점이 1,2라는 건데 이 1,2라는 점이 이 직선을 지나면 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1,2를 지난데 a 더하기 5가 0. 그러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이렇게 3개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3개가 되고요. 밑에 적으시면 되겠죠?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직선 두 개가 평행할 때. 두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화된 최근에 한 재작년부터는 이게 삼각형도 물론 자주 나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조금씩 신유형이 나오고 있거든? 혹시 알아, 준우야? 사각형. 사각형? 아니야. 사각형 아니고요. 뭐 당연히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 그걸? 그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아니야. 자, 뭐냐면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분할하는 경우의 수로 나오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봐. 이런 건 많이 했지. 그치? 됐.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이런 거 많이 봤지. 그치? 자, 어떤 세 직선이 있는데 좌표 평면을 4개로 분할한대. 다시 어떤 세 직선이 있는데 얘가 평면을 4개의 부분으로 분할한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두 개는 겹쳐야 될 것 같아? 3개 다 평행해야 돼. 일치는 빼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을 4개로 분할한대. 그러면 3개가 다 평행하면 돼.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 혹시 이런 문제도 풀어본 적 있니? 풀어봤어? 자, 5개는 가능? 안 돼요? 안 되죠? 6개는 가능? 언제? 2개가 평행할 때 또? 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근데 6개로 분할할 때는 이거랑 똑같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그죠? 그 다음에 7개로 분할할 때 이거는 그냥 삼각형 만들어질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도 그냥 꽈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요즘은 나오고 있어서 잘 알아두시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그리고 좌표 평면을 분할하는 거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쪽에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 하이라이트야. 이거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고 가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좌표 평면에서 점 x1, y1 그리고 p를 지나지 않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ph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은 더하기 c 야. 알겠지? 이거 좀 말이 꼬인 것 같은데 다시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거야. 외우시면 돼요. 아니 이게 뭔데? 혹시 증명해야 될까? 증명해줄까?
해줘?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상관없어? 불안해. 증명 안 할 거야. 왜요? 증명은 의미가 없어. 이런 증명은 의미가 있지. 근데 점집권은 의미가 없어. 그냥 결과만 알면 돼. 결과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 x-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2분의 1 이런 직선이겠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어떤 점이 뭐 예를 들어서 2,-4라는 점이 있대. 응? 근데 여기에서 내가 점이랑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이랑 직선까지의 거리의 정의는 제일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제일 짧은 거리니까 수직거리겠죠? 수선의 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점집거야. 점집거 어떻게 쓰냐면요. 루트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 더하기 4잖아. x랑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할 건데 절대값하고 이 2,-4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해봅시다. 2 더하기 8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거리가 5분의 9루트 5다. 루트 5분의 아니죠? 루트 5분의 11이죠? 루트 5분의 11이니까 5분의 11 루트 5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는 0. 여기에서 몇 콤마 몇? 2,1까지 거리 구해볼까? 2,1까지. 자, 가오나 한번 해볼까? 루트? 루트 9 더하기 뭐라고요? 9 더하기 16. 그럼 25죠? 분의 절대값? 그치. 계산하면 5분의 5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 점집권은 너무 중요해. 알지? 얼마나 중요한지? 준호 알아? 그래 고맙다. 점집권 너무 중요하니까 얘는 그냥 결과를 아주 달달달 외우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또는 3학년 올라가는데 점집권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4등급이야. 4등급, 5등급이야. 말이 안 돼. 가장 중요한 시기 될 테니 수능 때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시기 될 테니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직선 3x-4y 더하기 14는 0이라는 직선이랑 그 다음에 6x-8y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그려보면 직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점이랑 직선에서 거리는 제일 짧은 걸 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직선이랑 직선에서도 똑같이 제일 짧은 거리인데 이 제일 짧은 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든 여기에서 이렇게 하든 여기에서 이렇게 하든 전부 다 똑같아. 평행하니까 수선의 발의 길이는 전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랑 얘랑 점짓거 또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랑 얘랑 점짓거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점이나 하면 돼. 자, 아무 점이나. 여기 위에 점, 우영아 여기 위에 점 뭐가 있을까? 0, 아니다. 0,4분의 24. 그치, 2분의 7이죠? 근데 그 점이랑 얘랑 점짓거 6이랑 마이너스 8이면 100이니까 10이죠? 6, 8, 10? 그죠? 10분의 대입 절대값 0 마이너스 4, 7에 28 더하기 3 하면 10분의 25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평행한 두 직선에서는 그냥 아무 점이나 찍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들어주세요.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x-2y 그리고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랑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려볼까?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거는 y는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x-2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뭐냐, 0,2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근데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얘를 왜? 아니야? 아니야. 자, 얘를 2등분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래. 얘 이루는 각이 어디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각이 있잖아? 이렇게. 요거를 구하래. 그치? 근데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에서의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성질.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는 점은 그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잖아? 그치? 요 거리랑 요 거리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x, y라고 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x, y랑 요 직선까지의 거리는 2, 1이니까 루트 5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분의 대입하면 절대값 2x 더하기 y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x-2y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이 같대잖아. 그러니까 2x 더하기 y랑 x-2y 더하기 4의 절대값이 같다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절대값이 나오면 범위 나눠야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이런 식으로 절대값 두 개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케이스가 딱 두 개밖에 없어. 진짜 같음, 부호만 다름. 그죠? 그럼 진짜 같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안에 있는 식이 똑같으면 돼. 똑같으면 돼. 그럼 왼쪽으로 다 넘겨볼까?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치? 진짜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부호만 다른 경우에서는 2x 더하기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도 되거든? 근데 부호만 다른 경우에서는 더하면 0 아니니? 그죠?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 같으면 더하면 0이니까 그냥 더한 식 3x-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시 절대값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진짜 같은 부호만 다름. 진짜 같으면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고, 부호만 다른 거면 더해서 0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직선 기울기가 지금 3이니까 얘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렇고요. 자, 넘어가서 도넓은 책 봅시다. 도넓은 책. 혹시 도넓은 책이 뭔지 아니? 도넓은 책. 그치,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을 도넓은 찍이라고 하는데, 그치? 준호야,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유주야, 처음 들어봤어? 처음 안 들어봤어? 이거 어떻게 도넓은 찍이란 말 어떻게 들어봤지? 내가 만든 말인데. 누가 또 말해? 누가 도넓은 찍이라고 해, 준호야? 저작권 신고해야겠다. 저작권은 없지만. 자, 다시. 도형의 넓이를 분할하는 직선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쉬운 케이스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어려운 케이스 합시다. 자, 근데 보통 삼각형으로 나오거든? 보통 삼각형으로 나오고 조금 귀찮다 싶으면 뭐 이상한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18쪽 읽고 있어. 첫 번째,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거. 두 번째, 안 지나는 거. 그러니까 지날 때랑 안 지날 때랑 케이스 구분을 하면 되고, 자, 첫 번째, 꼭지점을 지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너무 쉬워. 근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렵거든. 얘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가 뭔가요? 0,4라는 점, 마이너스 2,0, 6,-4라는 점이 3개가 있는데 직선이 A를 지나고 ABC 넓이를 2등분한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를 지난대. 이렇게 땅 하는데 이 직선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띵한대. 근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함?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쵸? 근데 이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같아. 수직거리니까 높이는 같대. 근데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 여기 6,-4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직선이 얘네들의 중점인 2,-2를 지나게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직선 L을 구하래. 근데 이 직선 L이라는 애는 얘를 지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0,4도 지나야 돼. 그러면 지나는 점 2개 아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x좌표 2 늘어날 때 y는 6 떨어져. 기울기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x 0,4 지나네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넓이 반띵하는 것도 나오고 넓이를 3분의 1로 분할한대. 다시 뭔 말이냐? 얘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가 1대2래. 비율이 1대2래. 그럼 밑변의 길이가 1대2면 되는 거니까 1대2 내분점을 지나면 되겠죠? 그럼 1대2 내분점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아는 거니까 직선 구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는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까다로우니까 조금 쉬었다가